바이든 정부 들어서서는 뭐 북한에 대한 그 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. 그 중국도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웨이트를 두는 것이지 북한 자체로서는 뭐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또 뭐 북한이 남의 말 듣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. 뭐 사전 교감을 했다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려울 거는 같고요.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쪽을 향해서 온 거냐 아니면 서쪽을 향해서 온 거냐 그러는데 지금 뭐 나오는 보도를 보면 서해 쪽으로 쐈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국 쪽의 방향을 튼 거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좀 불쾌하거나 이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일 것 같고, 그래서 그렇게 쏘는 거를 뭐 이제 위성이라고 하지만 양해를 했다고 하면 뭐 사전에 협의했다기보다는 쏘기 전에 통보했거나 네. 뭐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북중 관계가 과거에 그 트럼프 정부하고는 굉장히 다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네. 네.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이런 시나리오 나와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강제 점령 같은 것을 꾀할 경우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미국이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을 이렇게 좀 타이완 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, 이 과정에서 약간 북한이 남침을 할 수도 있다. 물론 북한으로서도 그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이 되겠지만은 좀 외부를 향해서 이제 화살을 돌림으로써 내부 결속을 꾀할 그 필요가 있는 북한으로서는 사실 그런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남침 시나리오도 아주 뭐 불가능한 것만 아니다. 이런 얘기가 뭐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에서 최근에 나오기도 했어요. 이런 거. 그거 중심에 반도체가 있어요. 그래서 네. 뭐 북한이 한국을 전쟁을 어떻게 일으켜서 승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여러 가지 액션을 하는 가운데는 반도체가 있고, 네.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대만의 반도체 라인이 깨지게 됐을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3나노 첨단 반도체 라인이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죠. 네. 그러나 지금 뭐 많은 이제 가정은 하지만 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중국 안에서 나온 건 없어요. 100% 2025, 26, 27 그것은 미국이 이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고, 그 전쟁을 하려면 뭐 공격하는 쪽에 수비하는 쪽에 3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, 지금 대만의 공격은 그 법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. 1979년에 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이 국내법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. 대만 관계법이라고. 그 관계법에 보면 이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이제 공격했을 때는 원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. 미국 법에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. 그래서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중국 마찬가지고, 지금 뭐 경제력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의 뭐 73%라고 그러지만 군사력으로 보면 37%? 40%가 안 돼요. 아, 그래요. 그래서 뭐 붙었다고 그러는 건 결과는 뻔한 건데 그걸 이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냐.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히 낮은 시나리오인데 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냐 그러면 그게 미국이 두 가지 일거양득이 있어요.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대만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뭐 독도 문제나 이것처럼 일본가에서 이게 굉장히 민감해서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양강 관계가 긴장이 되면 거기서 돈을 벌게 돼요. 그래서 양강 관계가 긴장이 됐을 때 미국이 무기를 대만에 파는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대만에 미국이 판 무기의 전체가 한 870억 불 가까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미국은 뭐 중국을 이제 자극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대만을 쓸 수가 있고, 거기에 이제 어부지리로 무기를 같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요.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손자병법의 나라란 말이에요. 지는 싸움을 이제 걸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군사력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정도? 근데 군사력으로 미국을 넘어서려면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건 2035년 넘어가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얼굴은 불킬 수 있지만 주먹을 아마 벗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다.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리고 더 이제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제 반도체를 만약에 그 대만의 반도체가 폭격을 맞아서 부셔진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돼요. 네.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.
그리고 거꾸로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으로서는 대만이 지금 5나노, 3나노짜리 반도체를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면 뭐 1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가져갈 건데 네. 이걸 만약에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고 홍콩이나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통일하게 된다 그러면 대만을 날로 먹으면 미국을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기가 막힌 카드를 지게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시나리오는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객관적인 정황으로 체크를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. 아,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중국의 어떤 무력 도발을 부추기는 거는 미국 쪽이지 중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리는 없다라고 딱 보시는 거네요. 그렇죠. 그 힘이 붙이는데 그 싸움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.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고전들 많이 읽어요. 뭐 손자병부 당연히 보고요. 그렇게 보면 뭐 음모와 전략과 뭐 이런 나라 중국이 승산 없는 싸움을 이게 무리하게 벌일 것이냐, 뭐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.